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지금 이 앞에 뭘 갖고 있습니까? 이 제네오 저항성 누설 전류계를 지금 두 개를 지금 갖고 있는데 메가로 누전 체킹을 하는데 이것은 전기가 내려진 상태에서 체킹하는 거잖아요. 저항성 누설 전류계를 쓰면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저항성 누설 전류를 체킹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도 판별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라이브 메가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 메가라는 것이 있어서 절연장을 이제 판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개나 들었냐면 제네오의 310 제품하고 320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310 제품은 어떤 거냐면 310 제품은 이게 310 제품인데 단점이 뭐냐 하면 활선 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즉 저항성 누설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류도 걸고 전압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 혼자 이것을 만약 구입을 해서 현장에서 하고 싶다 하면은 전류도 측정하고 전압도 찍으려고 하면은 어떨 때는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320 제품은 여기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배터리는 내장되어 있지만 이거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 자체에서 220V를 자체 생성을 해요. 누설 전류 값하고 전압하고 그것을 환산해 가지고 절연장 값을 환산시키는데 전압을 안 찍어도 내장 배터리로 인해서 전류만 이렇게 찍어주면 라이브 메가를 알려주거든요. 즉 절연장 값을 알려주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편하니까 좋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제네오의 기술진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통화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전선에 이제 두 가닥 나가는 전선하고 들어오는 전선에 이렇게 이걸 걸잖아요. 걸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값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정확하게 가운데 했을 때가 제일 좋다. 정확한 값이 나온다. 그러면은 가운데 이렇게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후크가 걸어지는 쪽에 전선 방향을 이렇게 해달라. 이랬을 때 값이 제일 정확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쪽 안으로 붙였을 땐 부정확하다. 그리고 값이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값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현장에서 체크해보고 값이 변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값이 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값을 잡고 적어줘야 되겠어요. 가운데 걸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후크가 있는 쪽에 걸어줘야 된다.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두 개를 꺼낸 겁니다. 그러면은 310부터 해보겠습니다. 310부터 다 살아있죠. 살아있는 전선 중에서 누설 전류가 제일 큰 게 뭐냐면 여기에 UPS라고 써져 있습니다. UPS는 이 고조파 전류가 많이 흘러요. 그러면은 우선 고조파 전류 포함해서 합성 누설 전류 성분이 얼만큼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누설 전류계 일반 누설 전류계로 이렇게 찍어 보면은 값이 나오죠. 이 값이 나오는데 11.31 나와. 자, 이것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11.88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럼 밑으로 이걸 이렇게 붙여 보겠다. 13점. 야, 이게 뭐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이 가운데 이렇게 했을 땐 11.79 이렇게 올렸을 땐 12.08 하여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근사치 값을 그래도 정확하게 한다면 이렇게 걸어달라. 야, 그러니까 거의 13mA가 흘러버리네. 자, 그러면은 13mA가 나왔다 치고 이게 제네오 310이거든요. 310인데 합성 누설 전류는 I0 영상 전류가 오직 영상 전류 값을 재겠다. 이 모드에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I0 오직 온이. 자, 그러면은 이걸 걸어보겠습니다. 자, 걸어볼 거예요. 자, 걸었습니다. 12.57. 아, 이거하고 뭐 거의 편차가 안 나죠.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때의 전류를 중앙에 넣던가 아니면은 아예 이쪽으로 당겨줘라. 당겨줬을 때 값이 크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이 끝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막 움직이면서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꼭 붙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가운데 띄워야 될 것인가 좀 의문스럽네요. 자, 그러면은 310 제품의 단점은 뭐냐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압이 안 찍어지면 AC가 안 찍어지면 에라라고 나오는 거야. 에라. 라이브 메가를 걸었죠. 아니면 1P 모드 해도 저항성 누설 전류계 하면 이게 에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P 모드에서 우선 해보겠습니다. 걸고 이것을 전압을 찍는데 여기 전압 부하가 이 부하면 이 부하의 전압을 정확하게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자, 이게 지금 상선이거든요. 이 위에 게 상선이야. 여기가 상선입니다. 이게 상선이에요. 이게 상선인데 상선 쪽에 이제 빨간 것을 그대로 갖다 대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힘드네. 에? 이렇게 됐을 때 밑에 보면 깜빡깜빡거려. 이게 왜 그러냐면 깜빡깜빡거리면 이것을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보기가 힘들다 이거지. 본인이 훅구의 위치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이걸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 전압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찍히면 깜빡깜빡이 사라지죠. 0.85.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것마다 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중앙에 찍어주면 좋겠죠. 그래도 막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0.8mm 단위, 그러니까 1mm 이하니까 양으로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라이브 메가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라이브 메가 해가지고 라이브 메가를 한번 쳐보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라이브 메가 해보니까, 야, 절연 저항 값이 0.257 메가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항성 전류계도, 야, 이게 지금 절연 저항이 아주 좋은 선로인데도 이 고주파 전류가 가면 이게 측정치가 높게 나와, 높게. 자, 그러면은 뭐 이렇다 치고, 자, 320 마음엔 안 들지만 32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보니까 지금 320이라고 써져 있죠. 이 320은 좋은 점이 뭐냐면, 자, 이렇게 제가 라이브를 켰어요. 여기에서 에러가 안 나오고 만약에 1P 모드다. 1P 모드는 전압을 찍어줘야 되네. 오직 라이브 메가에서만 되네. V라고 써져 있잖아. 이 전압이 계산을 해주겠다. 1P 모드는 똑같아. 그러면은 하여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P 모드는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걸고 했을 때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어이구, 이렇게 하니까 이거 찍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니 이게 뭐 직무고신가 뭔가 해먹겠습니까? 이제 320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전압을 찍어줘야 되지. 이거는 전압을 찍으니까 이 깜빡깜빡하면 이제 이거 위치를 바꿔줘야지. 이거 위치를 바꿔줘야 돼. 자, 어떻게 돼요? 0.28, 0.37, 0.15. 그 다음에 이거는 라이브 메가는 이건 한참 있어야 돼. 이 전압이 계산하는 게 바로 안 나온다더라고. 깜빡깜빡 하다가 이 V자가 없어져야 돼. V자가 깜빡깜빡 하면서 사라졌을 때 0.31mm, V자가 사라지니까 0.31mm, 메가는 0.709 메가옴. 계산치는 이거는 한번 찍히니까 이거 움직여봐야 소용이 없네요. 움직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거 지금 라이브 메가에서 아까 전압을 찍은 거지. 전압을 안 찍고 그냥 계산해 보겠습니다. 값이 어떻게 되는지. 자, 깜빡깜빡이 없어져야 돼. 깜빡깜빡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 어떻게 나와요? 0.88이 나오잖아, 이게. 예? 0.88. 값이 좀 높게 나왔어. 그러면은 다시 전압을 정상적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전압까지 찍어서 한번 라이브 메가를 재보자. 그러면은 전압까지 찍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압을 찍고, 자, 라이브 메가를 켜보겠습니다. 켜봤어. 깜빡깜빡이 사라져야 돼.
깜빡깜빡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0.40 좀 더 기다려야 돼. 깜빡깜빡이 사라져야 돼. 자, 전압을 찍었을 때는 0.42mA 차이가 전압을 찍은 거하고 빼버린 거하고 차이가 나네. 어? 만약에 전압을 빼버리면 전압을 빼버렸다. 그러면은 기다려보자고. 깜빡깜빡이 없어져야 돼. 0.891. 예. 88도 나오고 8이 나오잖아요. 89. 자, 그래서 거기 설명이 뭐냐면 저항성 누설 전류계를 체킹해 보면 고주파 전류가 많은 곳은 이렇게 재보면 1mm 이하로 나와서 감전의 영향, 즉 이제 고주파 전류는 많지만은 저항성 누설 전류가 1mm 이하이기 때문에 감전의 영향이 좀 적다. 이제 이러한 뜻만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 정확한 값은 그래도 전압을 정확하게 찍어주는 게 값이 정확하다. 그런데 이것을 빼지 않고 여기에 내장된 배터리를 해보니까 수치가 거의 2배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20 쓰시는 분들도 이제 이것을 참작을 해서 이제 뭐예요? 여기 배터리가 내장된 채로 체킹했을 때 값이 높게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전압을 찍어야 돼. 찍어서 낮춰봐야 돼. 확실히. 왜냐하면 전압이 위상을 체킹하는 거기 때문에 위상도 다 확인해서 RS T상인데 이게 R상 전압인지 S상 전압인지 T상 전압인지 이것까지 다 확인해야 값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10 제품, 320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실상은 값이 진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 계측기가 값이 이상할 때는 뭘 해야 돼요? 전압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310 제품하고 320 제품이 거의 비슷한데 편리성, 금방 한번 체킹할 때 편리성은 있는데 또 단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라이브 메가에서 전압이 깜빡 하는데 값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 단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단점을 아시고 이걸 쓰셔야 돼요.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